최신 전차들의 추세를 보면 대부분 자동 장전장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버슬형 자동 장전장치들이 나온 지도 서방에서는 30년도 훨씬 더 된 일입니다. 그럼 그 30년 사이에 나온 신형 전차들은 다 자동 장전장치를 채택하였나?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자동 장전장치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서방권 전차용 자동 장전장치들은 대부분 버슬형 자동 장전장치입니다. 포탑 뒤에 설치되기에 신속항 장전이 가능하면서 동구권과 달리 일체형 탄을 사용할 수 있기에 관통자의 길이 제한이라는 측면에서는 동구권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동구권의 운동 에너지탄에 비해 관통력이 더 좋습니다. 거기다 기계가 장전하기에 기동 중에도 안정적인 장전이 가능하고 사람이 아니기에 지치지 않아서 장시간 전투 속에도 일정한 속도로 장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포탑 뒤다 보니 승무원과 분리되어 있어서 포탑 내에 예비탄이 없다면 유폭되더라도 버슬형 탄약고가 상부로 폭압을 분산시켜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높이는 설계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서방권의 대표적인 전차들은 대부분 인력 장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전차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르카바 마크4는 반자동 장전 장치입니다. 자동이 아닌 반자동입니다. 선택한 탄약이 반자동 장전 장치에서 나오면 그걸 장전수가 장전하는 방식입니다. 왜 이런 걸 선택했는지는 교리와 운용상의 문제입니다. 통상 전차에는 3에서 4명이 탑승하는 게 보통입니다. 여기서 장전수가 있으면 4명, 장전수를 자동 장전장치가 대신하면 3명입니다. 동구권의 경우에는 중량 감소 등의 목적으로 3인 체계가 거의 5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구권에서는 4인 체계를 고집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다못해 가장 최신인 챌린저3 전차도 승무원을 4인 체계를 선택했습니다. 다 자동이면 좋겠지만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전차의 운용 측면에서요. 전차가 항상 멀쩡한 건 아닙니다. 작업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궤도 이탈이나 위장망 설치, 탄약적재 등 여러 명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요. 근데 이런 정비를 위해서는 주변 경계도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3인 체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4인 체계를 선택하는 겁니다. 특히나 서방권 국가 중에 가장 실전 경험이 많은 이스라엘이 4인 체계를 유지하는 것 보면 그 이유가 있는 거겠지요. 안 그래도 사람 없는 나라니까요. 거기다 요즘은 기술 발전에 따른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드론의 보편화 때문입니다. 이런 드론을 전차에서 운영하려면 드론을 조종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전차장, 포수, 운전수 3인 체계에서는 서로 바쁘니 이런 드론을 운영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미래 전차들의 컨셉들을 보면 이런 드론 운용자를 위해 4인 체계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편제와 운영 등 각국의 사정에 따른 ROC에 따라 무기 체계는 개발되거나 선택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각국의 미래 장비들은 이를 반영할 것이고 기존 장비들은 이에 적응하는 개량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자동 장전장치의 유무에 따른 이점을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잉여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세요.